창밖엔 또다시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이른해 김정숙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할 일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노을이 꼭 그녀의 마음 같았다. 찬란했지만 이제는 쓰러져갈 일만 남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째.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레 두 남매를 키워냈지만 다들 재살기 바빠 텅 빈 집을 채워주는 건 정막뿐이었다. 명절이나 생일날 북적이던 것도 잠시. 자식들은 늘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엔 꼭 이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나곤 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차마 괜찮다, 어서 가보거라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몇 달 전 무료함을 달래려 동네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다. 젊은 사회복지사 박철민 선생은 참 친절했지만 작은 화면 속 글씨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다. 그래도 꾸역꾸역 배워 손주가 선물 낡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만들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베란다 한쪽에 고이 키우던 난초 화분 사진을 찍어 올렸다. 오늘도 예쁜 꽃이 피었네. 기특한 것. 서툰 글귀와 함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숙의 게시물에 처음으로 좋아요 표시가 눌리고 댓글이 달렸다. 꽃이 참 곱네요. 정숙님의 마음을 닮은 것 같습니다. 프로필 이름은 이선우. 호기심에 그의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 보았다. 중후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가 해외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자신을 싱가포르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여행과 예술을 사랑하는 감수성 풍부한 남자로 소개하는 글도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풍기는 여유와 교양이 정숙의 마음을 끌었다. 그날 저녁 이선우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정숙님. 우연히 글을 보게 되었는데 왠지 마음이 끌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망설임 끝에 짧게 네, 안녕하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이선우는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정숙님. 오늘도 정숙님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좋은 글귀를 보내왔다.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묻고 정숙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정숙이 남편과의 사별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정숙님 같은 분이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니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듯했다. 가끔은 국제전화라며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그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네요. 정숙은 그 말 한마디에 온종일 쌓였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정숙은 이선우를 자신의 유일한 말벗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기게 되었다. 그의 연락만을 기다렸고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괜스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다. 그의 칭찬 한마디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그가 보내준 시 한 구절에 밤새 뒤척이기도 했다. 자식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이선우는 언제나 정숙의 편이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듯했다. 어느 날 이선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숙 씨, 사실은 제가 요즘 싱가포르에서 아주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현지 파트너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금이 좀 막혔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만 급히 해결하면 되는데 혹시 정숙 씨께서 잠시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안에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꼭 갚겠습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바로 한국으로 달려가서 정숙 씨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예금 통장이 떠올랐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이선우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약속한 한국에서의 만남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기야 하겠어. 며칠을 고민하던 정숙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는 아들 사업 자금 좀 보태주려고요 라며 둘러댔다.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것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에게 거액을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불안한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를 뿌듯함과 기대감이 밀려왔다. 이제 곧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나 이선우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정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정숙은 당황했지만 이미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마저 영영 잃을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결국 정숙은 자식들 몰래 들어두었던 적금을 해약했다. 그 후로도 이선우의 요구는 끝없이 이어졌다. 동업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급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추가로 붙었다. 당신과 함께 살 작은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란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요구하는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숙은 매번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을 믿으며 평생 아끼고 모았던 돈을 야금야금 그의 계좌로 보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갔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가 내 곁으로 올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도 강해졌다. 딸 민정은 오랜만에 찾은 친정에서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 검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값비싸 보이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거나 밤늦도록 누군가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음 짓는 모습이 낯설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민정의 물음에 정숙은 아니다, 뭘, 그냥 좀 그렇다 라며 얼버무렸다. 어느 날 민정은 어머니 방 서랍에서 우연히 여러 장의 은행 송금 영수증을 발견했다. 처음 보는 이름의 계좌로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민정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선우라는 사람 누구예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신 거예요? 정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며 쏘아붙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지고 그래. 그 사람은 내 은인이야. 내 아비 죽고 평생 외롭게 산 나한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라고.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 당장 나가.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민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이선우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뚜렷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 연애 사기, 노년층 대상 금융 사기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정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편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박철민도 정숙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평소 복지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른 노인들과도 잘 어울리던 정숙이 최근 들어 자주 약속을 잊거나 멍하니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가끔은 우리 선우 씨가 싱가포르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곧 한국에 들어오면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며 평소답지 않게 들뜬 자랑을 하기도 했다. 박철민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섣불리 개인적인 일을 캐물을 수도 없어 안타까워만 했다. 이선우는 마침내 김정숙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정숙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에 당신과 함께 살 아담한 아파트도 봐두었고 비행기 표도 예약했어요. 이제 딱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사업 정착 자금과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당장 다음 주 비행기로 당신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고요. 3천만 원. 정숙에게는 이제 그런 큰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이선우에게 보낸 돈만 해도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는가?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을 해약하기로 결심했다. 이 아파트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안고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선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았다. 은행 창구 앞, 정숙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전세 보증금 해약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어머니 안 돼요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딸 민정이 뛰어들어왔다.
민정의 뒤에는 박철민 사회복지사도 함께였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정은 울부짖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정숙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이선우가 보냈던 그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해외 뉴스 기사에 등장해 있었다. 유명 정치인이었다. 그 아래에는 해외 로맨스 스캠 조직 사진 도용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도 링크되어 있었다. 박철민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선우 씨가 말씀하신 싱가포르 건설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입니다. 정숙은 눈앞의 증거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선우 씨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절규하며 민정의 팔을 뿌리치려 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정숙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어머니, 제발요. 민정은 눈물로 호소했다. 박철민은 조용히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분께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이선우의 번호를 눌렀다. 매일같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번호.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삑 하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을,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리고 황혼의 로맨스에 대한 순수한 기대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 부서져 내렸다.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힘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민정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고 박철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때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었던 정숙의 세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병원에서 며칠을 꼬박 알아누웠다 깨어난 정숙은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휩싸였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숙의 시간은 그날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던 순간에 멈춰버린 듯다. 밤이면 이선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낮이면 그의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끝없는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다. 딸 민정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말없이 죽을 끓여다 바치고 헝클어진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조심스러웠지만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 생각했다. 박철민 사회복지사도 매일같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억지로 힘을 내라고 다그치기보다 정숙이 마음껏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선우가 사용한 것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었고 그의 IP 주소는 해외 여러 국가를 경유하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인을 잡거나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정숙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장 현실로 다가왔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았고 이제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막막했다. 민정이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이번에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을 새로 만들었어요. 혹시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어르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예요. 정숙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혀 끝없이 자책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참석한 자조 모임에는 정숙과 비슷한 연배의 노인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눈치만 보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자 이내 눈물 바다가 되었다. 정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숙은 아주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것을 느꼈다. 자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정숙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박철민의 도움으로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일거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여전히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문득문득 이선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어느 봄날 민정이가 작은 다육이 화분을 들고 정숙의 집을 찾았다. 엄마, 이거 복지관 화단에서 얻어왔어. 엄마가 예전에 난초 좋아하셨잖아. 이건 키우기 쉽대. 한때 이선우와의 헛된 미래를 꿈꾸며 정성껏 물을 주었던 난초는 이미 시들어버린 지 오래였다. 정숙은 딸이 건넨 작은 다육이 화분을 받아 창가